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GDP로 엿보는 10년 후 한국,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도 써놨는데 세상사가 궁금하면 세상에게 어디쯤이냐 묻지 말고 소득에게 어디쯤 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라. 이게 바로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점을 쳐본다거나 사주를 본다거나, 그리고 요즘에는 빅데이터로 미래를 통찰해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소득이 우리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한 개인의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소득, GDP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생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매우 이제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이고 흥미로운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소득. 이 개념은 사실 팩트플리스라는 책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세계의 풍경들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나라의 종교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역사적으로 흘러온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집단 형성, 국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진을 보면 바로 소득이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규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비슷하면 생활 환경이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팩트플리스의 저자가 스웨덴 사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스웨덴의 과거 자신들의 할아버지, 그 완고함, 그 모습들, 이미지를 보면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는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가 어느 국가, 어느 문화, 어느 종교에서도 일반적인 모습이고,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영화 Everybody's Fine이라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영화도 따로 살펴봤잖아요. 그 로버트 드니로의 부모로서의 이미지, 거의 우리 한국의 아버지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인류 전체의 모습이 비슷하게 수렴해 가고 있다. 아니, 서구권은 성적으로 리버럴하고 더 자유적이고 이런 모습인데 소득과는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이유는 1968년도에 68혁명의 영향,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젊은 세대의 반항, 베트남 반전 시위를 하면서 성적인 억압에 대한 반항, 이런 것들이 강렬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서구 문화, 우리가 바라보는 서구 문화 정체성에 굉장히 그 주요한 모습을 띠고 있을 뿐이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소득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 수준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은 소득에 따라 변한다.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재밌는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자, 소득이 1000불에서 2000불 수준이었단 말이죠. 당시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 유해식품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됐어요. 고춧가루에 톱밥을 넣고 콩나물을 농약으로 키우고 불량식품 문제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사회적 규제들, 장발을 규제한다거나 통금, 그리고 미니스커트도 못 입게 하고, 권력 남용의 사례는 부지기수죠. 고문 치사 사건도 많았고, 언론 검열, 심지어는 부천에서 성고문 사건도 발생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중국의 2000년대, 중국 2000년대가 바로 1000불에서 2000불, 소득 수준이 비슷한 수준인데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유해식품, 사실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죠. 중국은 멜라닌 분유로 인해서 그 아기들이 사망하고 기형아가 출생되고, 가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 싼 달걀조차도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팔고, 유해식품의 문제, 규제 훨씬 더 심하죠. 언론 규제, 그리고 인터넷 자체를 중국에서는 거대한 방화벽으로 막아놨어요.
권력 남용의 문제, 부지기수죠. 고위층 자녀들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그대로 똑같은 모습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득과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주 지난한 노력을 했잖아요.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항쟁. 하지만 국민소득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변곡점이 3,000달러 수준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87년 6월 항쟁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소득이 3,000달러가 넘어선 시점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민주주의도 일정한 소득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서 97년에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죠. 그리고 얼마 전 촛불로 우리가 정권을 퇴출시켰죠. 아니 잘못하면 퇴출시켜야지. 근데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가까운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는 이제 닫힌 사회고 부패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가 이제 그리스인데 우리 그리스가 국가 부도를 맞이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죠? 아이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근데 그리스의 주당 노동 시간은 굉장히 실제는 높다고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고 복지를 저렇게 많이 하니까 망하지. 복지 예산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근데 그리스의 국가 부도의 가장 결정적 이유는 그리스가 부패가 그렇게 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소득의 일정 부분은 항상 이런 뇌물로 인한 그런 비용들이 항상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닫힌 사회, 부패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열린 사회가 되는 거고 그만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린 사회, 투명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제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기업과 착한 기업,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악한 기업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득이 높아가면 악한 기업은 퇴출당한다. 이건 우리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았죠. 기업가의 갑질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악한 사례들. 그래서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철퇴를 날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착한 기업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소득의 변화로 인한 것이고 타자, 타인에 대한 배려, 특히나 약자에 대한 배려의식이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노약자, 특히 어린이, 그리고 최근엔 어때요? 동물권, 동물에 대한 우리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바로 소득 수준의 영향이고 통과 의례 행사,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결혼, 장례 이러한 행사들이 간소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왜냐? 소득이 높아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그 소중한 주말 시간을 멀리 차도 막히는데 불러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는 다들 용인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간다는 거죠. 주고받는 돈의 규모도 작아진다거나 이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번역, 독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외국어를 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다른 문명의 지적 유산들, 그러니까 번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번역 문화가 상당히 초기부터 발전을 했었죠. 그리고 독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독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와 행복인데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종교가 쇠퇴한다는 거예요. 유럽은 어떻죠? 중세 천년의 기독교 문명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덴마크의 큰 교회인데 과거에는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예배를 받는데 지금은 딸랑 40명 정도만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경우에도 종교 인구를 보면 특히 젊은 층에서 종교 인구가 아주 현격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인프라와 인센티브. 인프라는 전력,
도로 이런 것들을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발전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까지도 전력 사정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산업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이 큰 실패를 맛봤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개발 수준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유치만 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바로 국민소득이 $3,000 수준을 넘어가면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도 87년 수준, $3,000 수준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이제 세금 다 내고 인센티브 줄이고, 일종의 그들에게는 기업 활동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중국에서 2008년도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3,000 수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퇴출이 됐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하곤 하는데, 물론 중국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도 과거에 그랬던 사례가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이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많이 이전을 했는데, 그들 국가도 지금 $2,000 수준에서 곧 $3,000 수준에 도달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시점이 되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와 레저는 발전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볼링이 사실 굉장히 고급 스포츠였죠. 그러다가 골프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꺾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골프 회원권의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요트를 즐기게 되는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과 소비 변화는, 자영업의 이제 쇠퇴, 소득이 올라가면서 회식도 안 하게 되고,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열린 사회가 되고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꽁돈이 없는 거예요. 뇌물 같은 걸 받아야지 흥청망청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돈들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관계를 회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집단주의가 아주 강한 거죠. 높아지면서 이제 개인주의로 변하게 되면서 매일 술 마시고 흥청망청 의리 따지고 이런 문화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영업은 그런 측면에서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와 트렌드인데, 우리 응답하라 1988 보면 덕선이 아빠가 은행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금을 권유하면서 요즘에는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15%밖에는 못 줘, 이런 대사가 있었죠. 지금 15%면 세계적 투자가 워렌 버핏이 연 수익률이 20%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성실하게만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왜냐? 금리가 15%니까 저축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득이 높아지면서 저성장, 거의 0%대에 가까운 낮은 금리. 그래서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저자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소득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또 장기적 관점에서의 그런 예상은 가능을 하겠지만, 모든 것에 대한 미세 적중,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지금 폭등을 했고, 주가는 또 예상대로 이제 상승을 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이것도 다소간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소득의 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큰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의 삶의 모습,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국가, 종교, 문화의 영향이 아니라 소득의 영향이 더욱더 결정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